배달을 하던 한 여성이 한 가게 앞에 멈춰 섭니다. 가게 안에 선 사장 부부가 분주히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본 여성, 깜짝 놀라며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대체 저 부부가 누구길래 이렇게 큰 충격에 빠진 걸까요? 13년 전, 그녀는 자신의 카페를 운영하던 여성이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독립적인 여성. 그때 명준이라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미모의 이 나이에 벌써 사장님이세요. 정말 멋있네요. 그 말 한마디. 비즈니스 세계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바빴던 여성에게 명준이의 말은 마치 봄날의 햇살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난 좀 복잡한 가정사가 있어. 부모님이 남긴 빚이 있거든. 그 금액이 상상 이상으로 크다고 생각해.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혼인신고나 결혼식을 할 수가 없어. 채권자들이 너한테까지 몰려올 거야. 난 그걸 견딜 수가 없어. 너한테 이런 짐을 줄 수 없어. 그렇게 시작된 사실혼 관계. 1년이 지났고 그녀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뀝니다. 이달 카페 매출이 또 떨어졌네. 경영이 어려워지자 명준이의 태도는 급변했습니다. 넌 돈 많은 줄 알았는데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왜 잘 나가는 사업가인 척 날 속였어? 내 인생 망했다. 그 이후로 명준이는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결국 그녀는 혼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을 낳는 순간 명준이의 첫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애 정말 내 아들 맞아? 친자 검사해 줄 수 있어. 출산의 고통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정조를 의심받다니. 그 순간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난 이렇게 못 사니까. 넌 혼자 살아. 아이도 넌 혼자 봐. 아니면 내가 아이를 데려가서 보육원에 맡기겠다.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럼 연락하지 말라는 건가? 그래. 연락하지 마. 정말 절대로. 그렇게 명준이는 집을 나갔고 13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3년. 한 여성이 아들을 키우기 위해 흘린 땀의 양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고 밤 11시에 자는 일상. 낮에는 배달을 했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물류센터에서 일했습니다. 엄마, 왜 우리는 아빠가 없어? 아들의 질문에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치원 가야 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어쨌든 저 사람 우리 아들의 아버지니까 최소한의 양육비라도 받아야 하지 않을까. 명준이의 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알 수 없는 여자 목소리가 받았습니다. 행방불명. 그것이 명준이었습니다. 그렇게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배달 스쿠터를 타고 가던 그녀가 그 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목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정말 우연히 가게 안을 들여다봤을 때 그 남자가 보였습니다. 13년 만에 더 이상 가난해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오히려 꽤 잘 살아 보이는 모습으로 한 여자와 함께 웃으면서. 다음 날 그녀는 그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명준이가 혼자 있었습니다. 명준아, 나야. 서은진이야. 13년 동안 우리 준호를 혼자 키웠어. 이제 최소한의 양육비라도 좀 도와줄 수 없을까? 명준이는 몇 초 동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넌 왜 나한테 돈을 달라는 거야? 애는 내가 맡겨놨잖아. 그럼 넌 왜 나한테? 내가 불치병에 걸렸어도 내 돈은 한 푼도 절대 못 준다. 명준이의 말이 공기를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가게 안문이 열렸습니다. 명준이의 현재 아내로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여보, 저 사람 누구야? 서은지는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13년 동안 저 남자한테 버려진 아이를 혼자 길렀습니다. 현재 아내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혼자. 몇 명이야? 뭐, 아이가 몇 명이라고? 이 사람한테. 그 순간, 명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내 말 들어. 혼자식이 몇 명인 거야? 명준이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다른 여자와의 아이도. 다른 여자. 3년 전에 알게 됐는데 그 여자한테도 아이가 있어. 나랑 바람을 피운 거고 지금도 가끔 양육비를 보내고 있어. 현재 아내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했습니다. 그럼 아이가 최소 2명이라는 뜻이지. 그래, 정말로. 명준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은지는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아, 이 여자도 자신처럼 당하고 있구나. 저 사람, 이런 식으로 몇 명을 더 속이고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현재 아내가 명준이에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혼자식이 정말 둘이 전부야? 더 있는 건 아니고. 명준이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은지는 그날 저녁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은진의 사연을 들으며 계속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정도면 확정된 혼외자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돈이 없다고 계속 말해요. 양육비 이행 청구원이나 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 이후 만약 그 사람이 재산을 만들면 그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송 구조 제도가 있습니다. 형편이 좋지 않은 분들을 위해 법원에서 소송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죠. 서은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은진은 명준이에게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명준이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소송? 넌 돈도 없으면서 변호사를 어떻게 한다고? 재산 다 빼돌려 놓을 거야.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너 때문에 내 가정이 파탄나면 내가 너를 고소할 거야. 가정 파탄범으로. 놀랍게도 현재 아내가 서은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 남편이 현재 3명의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명준이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당신은 현재 몇 명의 여성과 관계를 맺은 적이 있으신가요? 명준이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셋입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는 2명입니다. 최소한이라는 것은? 명준이가 침묵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의 부모님 빚이라고 했던 것도 처음부터 법적 혼인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극도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를 버리겠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서은진이 증인석에 섰을 때 법정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13년 동안 저는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배달을 했고, 대리운전을 했고, 물류센터에서도 일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바이크를 타면서 몇 번이나 사고가 날 뻔했어요.
더운 여름에는 헬멧 때문에 피부가 짓물러졌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아이가 저의 아들이고 제 책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은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들은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몇 번이나 울었어요. 학교에서 아버지 날 행사가 있을 때, 친구들이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아이는 혼자였어요. 그리고 저도 혼자였어요. 둘 다. 법정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 남자로부터 사랑받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저는 단지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건 너무 큰 요구 아닙니까? 판사는 명준이에게 월 15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명준이는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었습니다. 신용도는 바닥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 서은진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000 부동산입니다. 명준이 씨 명의 건물이 압류되어서 경매에 나갔는데요. 압류.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명준이가 재산을 다 빼돌릴 거라고 협박했던 그 재산이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서은진은 지금도 배달을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기 때문입니다. 억울함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 거짓은 언젠가는 적발된다는 것. 그리고 진심이 담긴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의 아들, 준호는 이제 고등학생입니다. 엄마, 고마워. 이렇게까지 해줘서. 그 말 한마디. 그것이 13년 모든 고통의 대가였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서은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엄마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까? 혼자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이 있습니다.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